센다이 공항에 내리면 특별한 콩을 활용한 다양한 종류의 센다이 특산품이 유난히 눈에 띕니다. 이자카야에 가면 자주 나오는 안주 중 에다마메라는 콩이 있죠.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 초록색인 상태의 대두를 콩껍질 상태 그대로 수확해 데쳐 먹으면 술안주로 일품인데요. 이 에다마메를 덩어리가 살짝 씹힐 정도로 갈아낸 것을 즌다라고 부릅니다. 이 즌다를 활용한 떡, 과자, 음료 제품이 유난히 미야기현 지역에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2016년에 방영된 NHK 대하 드라마 사나다마루 24화를 보면 오다와라 전투에 불려간 다떼 마사무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위해 즌다를 소로 활용한 떡, 즌다모찌를 직접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즌다모찌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고 그중 하나가 다떼 마사무네가 진중에서 칼 손잡이로 콩을 빻아 떡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기는 합니다. 다떼 마사무네 기원설은 거의 허구에 가까운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 사나다마루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대중매체를 타고 진다모찌가 마치 다떼 마사무네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소개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진다모찌를 시작으로 진다 계열 상품의 마케팅에 다떼 마사무네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저도 말로만 듣던 진다모찌를 처음으로 먹어봤는데요. 부드러운 찹쌀떡 속에 씹히는 에다마메의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일본 동북지방 방문의 주요 테마는 아이즈번의 한과 눈물이었는데요. 아이즈 와카마츠시를 직접 방문해 전체적인 분위기를 취재해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이즈 와카마츠시로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센다이 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한 후 센다이번의 센다이성, 시로이시성을 거쳐 아이즈 와카마츠에서의 취재를 마친 후 이나와시로 호수를 경유해 니혼마츠번, 후쿠시마번을 방문한 후 다시 센다이번으로 돌아와 귀국하는 총 7박 8일의 촘촘한 일정이었습니다. 센다이번 자체만으로도 일주일 이상의 테마가 나올 텐데요. 센다이번은 아이즈번으로 가기 위한 게이트웨이로 활용했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내어 방문한 즈이호덴과 센다이성 야경 위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떼 마사무네의 영묘로 가는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가고시마현 7명의 사무라이 묘지라는 설명문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세이난 전쟁 당시 메이지 정부군에 투항한 사이고 다카모리의 병력은 국사범으로 분류되어 일본 전역의 감옥으로 호송됩니다. 바로 이곳 미야기현에서도 사이고 다카모리의 숙부를 비롯 305명에 달하는 세이난 전쟁 포로들이 미야기현 감옥에 수용되었고 이들은 이후 미야기현 개간 사업에 투입되어 미야기현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들 중 13명이 옥중에서 사망하면서 이곳에 묻히게 되었는데요. 13기의 묘소 중 6기는 유가족에 의해 고향으로 이장되었지만 여전히 7기의 묘지가 남아 있습니다. 말에서 내리는 장소를 뜻하는 하마석이 세워져 있는 이곳은 센다이번 2대 번주 다테 다다무네에 의해 1637년 창건된 절입니다. 즈이호우지로 불리는 이 절에는 다떼 가문 선조의 위패와 묘소 등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범종 역시 즈이호우지 창건 당시인 1637년에 주조되었습니다.
이 유서 깊은 절 바로 옆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큰 매력 중 하나이죠. 오타마야 유치원은 1930년 타가소로 개설한 이래 94년의 역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주이호지 절을 나와서 계속 올라갑니다. 주이호덴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계단이 보입니다. 드디어 다떼 마사무네가 모셔져 있는 주이호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이호덴의 정문인 열반문입니다. 열반은 불교 용어죠. 주이호덴은 1931년 국보로 지정되었지만 1945년 7월 미군에 의한 센다이 공습으로 모두 불에 타 사라졌는데요. 현재의 주이호덴은 1979년에 재건되었습니다. 다떼 마사무네의 충신 가타쿠라 고주로가 1637년에 복납한 등롱을 볼 수 있습니다. 가타쿠라 고주로는 오사카성 전투에서 구로다의 가신이었던 고토 마타베를 전사시킨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다떼 마사무네에게 배례를 올리기 위한 문, 배전입니다. 소실 전에는 본당과 동일한 높이였지만 지금은 본전이 잘 보이는 위치에 간략화된 형태로 재건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주이호덴 본전에 도착했습니다. 주이호덴 본전 양 옆에는 좌측에 9개, 우측에 11개의 공양탑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공양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떼 마사무네가 사망한 에도시대 초기에는 주군이 세상을 떠나면 가신이 함께 목숨을 끊는 순사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떼 마사무네가 사망하자 마사무네의 가신 15명이 순사를 선택해 목숨을 끊었고 목숨을 끊은 가신을 섬기던 또 다른 가신 5명이 또다시 주인의 뒤를 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총 20명이 순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실제 유해는 각 가문에서 매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공양탑 아래에서 유해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의 공양탑은 1979년 주이호덴 재건 당시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이호덴을 빠져나오면 6m가 넘는 조혼비를 만날 수 있는데요. 보신전쟁 당시 구막부 가신, 요네자와본 사무라이 등 센다이본과 함께 싸우다 전사한 1260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메이지 10년인 1877년 다떼 가문의 14대 당주와 구 센다이본 사무라이가 자금을 출자해 건립했습니다. 4월 26일에 곰이 목격되었다는 주의 표지판이 붙어 있네요. 동북지방은 특히나 곰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이호덴 안에는 역사 자료관이 있는데요. 촬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내용을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 자료관에는 발굴 조사를 통해 복원된 다떼 마사무네와 그의 아들, 손자 3대의 얼굴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2호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역사 자료관에 전시된 것과 동일합니다. 좌측이 다떼 마사무네입니다. 키는 159.4cm, 혈액형은 B형으로 판명되었고 서양인과 비슷한 장두형 두상과 긴 콧날 등을 통해 귀족형 얼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가 마사무네의 아들 다떼 타다무네의 얼굴이고요. 키는 166.3cm, 혈액형은 A형입니다. 우측이 마사무네의 손자 다떼 쯔나무네의 얼굴입니다. 키는 156.2cm, 혈액형은 A형입니다. 셋 중에 마사무네가 가장 잘생긴 것 같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내려가던 길에 또다시 큰 조혼비를 발견했는데요. 헤이난 전쟁에서 전사한 구 센다이번 출신자를 기리는 비석입니다. 세이난 전쟁 당시 메이지 정부는 징병제로 선발된 군대로 사이고 다카모리 세력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요. 전황을 바꾸기 위해서 메이지 정부는 구 사무라이 출신인 사족을 경찰의 형태로 모집해 전장에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도대가 유명한 예죠. 구 센다이번 출신 사족들도 경시대 신선여단이라는 이름으로 편성되어 전쟁터로 보내졌고 이 중 108명이 전사합니다. 구 센다이번 징병 인원 중 전사한 41명을 포함해 총 149명 전사자의 원혼을 달래고 있습니다. 5시가 넘어가면서 날이 어두워지고 사람의 발자취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센다이 성의 야경을 보러 갈 차례입니다. 날이 많이 어두워지고 인적도 거의 없다 보니 조금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혼마루 성터의 이시가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야기현 후곡신사의 토리이가 보입니다. 센다이성 혼마루의 중심 건물 구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다미 1천장의 넓이였다고 하는데요. 자금이 확보되면 언젠가는 복원되겠죠. 드디어 다떼 마사무네의 기마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센다이 성터에서 바라본 센다이시의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동북지방 원정기는 계속됩니다.